성종시로 291권 성종 25년 6월 18일 을해 두번째 기사 1494년 명홍치 7년 의금부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내궁방직 장원서 노 순동이 내궁방의 녹비 13장을 훔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내궁방직은 내궁방의 고직인데 내궁방은 초기에 임금이 사용하는 화살을 도맡아 만드는 국내의 관하였다. 참 부대시는 때를 가리지 않고 자명을 집행하는 일이다. 사형을 집행할 때 춘분에서 추분까지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를 피함이 원칙이나 시박, 대죄 등 중죄를 범한 죄인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사형을 집행하였다. 성종시로 291권 성종 25년 6월 19일 병자 첫번째 기사 노사신 어세겸 이극동 홍기달 윤효손 김심이 율문을 교율하여 아뢰기를 신등이 계몽의 두 율조 소비 대고 등의 책과 대명률을 보건대 서로 어긋난 것이 있으니 청컨대 천추사로 하여금 방문하게 하되 계몽의 두는 고 황제가 제술한 것인가 어느 시대에 이루어졌는가 지금은 어떤 책을 위주로 해서 행하는가 하여 그 용률하는 뜻을 자세히 묻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의도를 보건대 해득하지 못할 글귀가 많고 글자도 어긋나고 잘못됨이 많다. 그러므로 만약 의도를 쓴다면 율관이 반드시 시비를 변론하여 마침내 주장할 것이 없어. 혹 경함으로부터 중한대에 들어가서 중함으로부터 경한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 이것이 어찌 용률하는 본의이겠는가. 대명률의 조목을 준용한다는 것이 대전에 실려있고 조종료로부터 상행하는 법이니 나는 한결같이 대명률을 따르고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경등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노사신등이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신등도 또한 경솔히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명률은 난해한 글인데 의도는 혹 자세히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또 신리에 및 사죄, 속법 같은 것은 대명률을 미비한 바이니 참작하여 쓰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자세히 기록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종시로 291권 성종 25년 6월 19일 병자 두번째 기사 대산 정경조 헌납 남세담이 아뢰기를 전일에 풍촌 위의 사건에 간여된 사람을 고신한 뒤에 일수도 아직 채우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 고신하게 하려 하였으나 신등의 말을 들으시고 중지하였습니다. 그 뒤에 또 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명하여 고신하도록 하였으나 신등이 말하지 않은 것은 여러 날이 있어 용형할 수가 없었으며 그리고 이 옥사는 오랜 시일을 정형하면 마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전일에 연고가 없는데 1일을 사이하여 형신하며 장차 예사를 이루어 법이 이로부터 훼손될 것입니다. 또 수인들의 곤비함이 이미 극진하였으니 이제 만약 형신을 가면 혹 장하에 운명하여 실정을 알아낼 수 없을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양첩의 일은 매우 분명한데 이 무리들은 굳이 은희하고 불복하였다. 옛 말에 이르기를 넓은 하늘 아래 왕토가 아님이 없고 온 나라 안은 왕신이 아님이 없다고 하였으니 이 무리가 비록 임광재의 노비라고 하지만 그 본원을 미루어보면 인군의 바로 그 주인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임광재를 비유하고자 하여 임금에게 곧바로 말하지 않음이 옳겠는가? 급속히 분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방면할 만한 자는 방면하고 죄줄 만한 자는 죄주라. 오늘 비록 일수를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우선은 고신을 하도록 하여 그 형세를 관망함이 옳을 것이다. 유모 유고로서 공주를 모살하였으니 이는 천하의 대변인데 내 스스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대신에게 추국하도록 명한 것은 속히 추국하여 실정을 알아내려고 함이니 만일 정상을 알아낼 수 없다면 대신이 무슨 면목으로 다시 나를 보겠는가? 난 신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찌 일수를 헤아리겠는가? 풍천은 한 집안의 대변을 듣고도 즉시 대죄하지 않았으니 어찌 이와 같은 이치가 있는가? 경등은 진실로 청죄함이 마땅한데도 그렇지 못하였으니 이것도 또한 잘못이다 하였다. 정경조가 아뢰기를 대변이 일어난 것은 오로지 풍천의 엄난함 때문입니다. 신들은 풍천을 청죄할 것을 일찍이 이미 의논하였는데
풍천이 대제하지 않게 된 일을 신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신은 일일을 지지한 데 불과하니 내일 형신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골육 사이의 일을 내 말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대비께서 이미 대일을 본궁에서 국문하였으니 풍천이 반드시 먼저 알았을 것이다. 재상은 비록 조그만 허물이 있어도 을의 대주의를 청하거늘 하물며 대변이겠는가? 임광진은 오로지 공주 때문에 지위가 극품에 이르렀는데도 방자하고 끓이끼는 것이 없어. 그가 행한 일은 비록 용인과 천부라도 또한 참아하지 못할 바가 있다. 내가 이 일을 부끄러움 없이 말하지만 마음속으로 절실히 부끄러워한다. 법으로서 말하는 경의 말은 진실로 옳으나 속히 그 실정을 알아내고자 하니 경은 빨리 가서 그것을 다스려라 하였다. 상주시로 291권 성종이 15년 6월 1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명하여 한헌을 승정원에 보내어 묻기를 너는 공주와 절친한데도 풍천과 교결하여 의녀를 불러들여다 서로 손을 잡고 희학하였으니 너는 반드시 양첩의 일을 알 것이다. 너는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라.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마땅히 대비께 고하여 형신할 것이니 너는 그것을 다 진술하고 언니하지 말라 하니 한헌이 아뢰기를 은여를 초치한 것은 신이 과연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첩의 일은 신은 실로 알지 못합니다. 만일 혹 이를 안다면 신이 어찌 은유하겠습니까 하였다. 전교하기를 너는 신자가 되어 풍천을 비유하고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그것이 옳은가? 인주와 풍천 누가 중하며 누가 경하냐? 하니 한은이 대답하기를 양첩의 일은 신이 진실로 알지 못합니다고 하자 명하여 한은을 의금부에 내리게 하였다. 성주시로 291권 성종이 15년 6월 1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호접판서 노공필이 상언하기를 신은 이달 10일에 처음으로 이질에 걸려 연일 먹지 못하고 여러 증세가 번갈아 발생하여 점점 연약해져 며칠을 가지고는 소복이 불가능합니다. 본조는 사무가 번잡한데 장관으로서 오래도록 직사를 비워두기가 마음에 실로 미안하니 청컨대 사직하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한관으로 바꾸게 하였다. 성종시로 291권 성종이 15년 6월 1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개성부 유스 홍흥이 치게 하기를 파주목사 김지동 장단부사 김희 등은 재릉 제집사에게 혹은 조상집에 드나들었다 칭하고 혹은 병이 있다 칭하며 혹은 침구한다 칭하여 다시는 진참하지 않았는데 부경사신 정괄 김수손이 경상을 지나니 영알 응접함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전에 일컬었던 것이 거짓임이 명백합니다. 제 집사는 바로 신자의 직분인데 여사로 보고 조금도 경건하는 마음이 없으니 참건대 법으로서 엄중히 다스려 뒷사람을 징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김지동 김희를 파출하여 hom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라 하고 홍흥에게 하서하기를 경의 관계함을 내 심히 가상히 여긴다. 특별히 내가 입는 사이 일령 목화 일부를 내려주니 경은 그것을 자세히 알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홍흥은 무능 출신은 성품이 강직하였다. 관직에 있으면서 이론을 세우기를 좋아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모두 동료들이 모두 그를 꺼렸다. 그러나 그가 하는 바가 올바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히 꺾지 못하였다. 이 청도 비록 옳으나 또한 남의 잘못을 덧주어서 스스로 고든 것이 지나쳤다. 임금이 하사하여 포상하며 어찌 후인이 고듬을 파는 조짐을 연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성주시로 291권 성종이 15년 6월 19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김은기가 건부에 와서 대이의 사건에 관여된 것 등 형추하는 일을 아뢰고 이어서 건부 당상의 말로 아뢰기를 임광재는 음행이 자못 많아 주의를 청하려고 한지 오래였지만 지금 대사를 추국 중이므로 감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성혜의 조사를 보건대 풍춘이 처음 기매를 가늠할 때 성혜와 말하기를 당량위는 공주가 없으니 이제 만약 당량이 처벌 구한다는 뜻으로 말하면 그도 반드시 회의 승낙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심히 간사스러운 거짓이 되니 청컨대 임광재를 국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론 비상의 일은 임광재가 반드시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양첩을 사리고 패백을 보내 요구하고 도처에서 음행을 저지른 소위는 예사의 일이 아니다. 일이 드러나게 되었으는 대죄함이 마땅하거늘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진실로 추국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선 천천히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0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김은기가 아래기란 한헌을 반독하여 신문하였으나 여전히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니 어찌 그냥 신문하의 실정을 알아내겠습니까? 만일 혹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형시담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한헌이 풍천과 교교하였다면 양첩이 있고 없으면 반드시 자세히 알 것인데 제3추문에도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니 신자로서 어찌 이와 같이 마땅하겠는가? 진실로 형신함이 마땅하나 하나는 바로 대비의 지친이다.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가 하였다. 승정원의 사례기를 형신을 버리고 어찌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재단하시면 성심에 있을 뿐입니다. 아니 명하여 형신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0일 정축 두 번째 기사. 호조 참판 이집 참이 신수건이와 사례기를 외인이 침향 용녀의 값이 저렴하다 하여 팔려고 하지 않으니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라. 용녀와 침향은 국용에 기묘한 것이니 값을 더 주고 무역하여도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0일 장축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래기를 경기는 한재가 더욱 심하여 곡식이 모두 다 말라 이미 가을에 수확할 가망이 없으니 장건대 먼저 기우제를 행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0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래기를 수인 대이가 죽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한성부로 하여금 약을 마시고 죽지는 않았는지 자세히 검험하게 하라 하였다. 검험은 살인사건들이 생겨 사람이 죽었을 경우 법관이 현장에 가서 피해자의 시체를 검사하던 일이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1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부경력 김석견이 전 부장 이사준을 보았더니 이사준이 이르기를 풍춘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 첩이 진천에 있는데 여주와 접경한 까닭으로 내가 때대로 여주 농사에 가서 첩을 불러본다고 하였다 하니 장건대 낭청 의원을 여주 진천에 보내어 잡아다가 공문하고 또 인광제를 건부에 불러다 신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그러나 인광제를 건부해서 신문한 마땅하지 못하다 하였다. 이 사준이 아래기를 풍천이는 신의 집안이고 어렸을 때 일찍이 신에게 수업하였습니다. 지난날에 신의 집에 이르러 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일 여주로 돌아가는데 그대도 나를 전송하지 않겠는가 하기에 신이 인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신이 묻기를 한창 심한 더위를 당하여 공은 무엇 때문에 가는가 고 하니 이르기를 여주로부터 진천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묻기를 무엇 때문에 진천에 가는가 고 하니 말하기를 진천에 농장이 있고 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첩이라고 이르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하니 말하기를 그대가 어찌 다 알 수 있겠는가 하고 하여 신이 다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의 문답은 여기에 그쳤을 뿐입니다. 하고 도승지 김은기가 아뢰기를 이제 이미 낭청을 여주 진천에 나눠 보내었는데 만약 임강제를 불러다 신문하면 반드시 사실 그대로 고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지만 전자의 오부로 하여금 그 양첩을 고하게 하였는데 그 고한 자는 모두 양첩이 아니었다. 지금 만약 경도의 호구를 다 공부하여 모녀가 모부가 되었음을 알면 그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김은기, 권경우 등이 아뢰기를 청옥의 초사에 이천 호장 등의 말이 있으니 바로 이천 진천을 섞어서 혼동해서 말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사전의 말을 보건대 적실한 것 같으니 이 일을 변액하기를 기다려 상교에 따라 옥으로 하여금 호구를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풍천이가 어찌 다 언위할 수 있겠는가? 초문해서 처리함이 좋겠다 하였다. 김은기가 아뢰기를 무릇 죄수에게는 반드시 무병한 뒤에야 고우신을 가하니 병이 비록 가볍더라도 고우신을 더하지 않음이 예사입니다. 이제 이 옥사는 관계되는 바가 심히 크니 병이 가벼운 자는 명하여 고우신을 더하고 수인으로 장을 받은 나머지 가운데 매우 쇠약하여 운명할 자가 많을까 염려스러우니 참건대 예에 따라 차도를 기다려 형신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의원이 진찰할 때 혹수인의 청을 받아 가벼운 병을 무병병이라고 하는 패단이 없지 않다. 이 일은 관계되는 바가 심히 크니 그 가운데 죄괴는 끝내 전형에 당하여 비록 옥중에서 죽더라도 생각건대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진찰할 점에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니 김은기가 아뢰기를 신이 아랜 것은 죄기를 이름이 아니고 다만 죄 없는 자가 장하에서 죽을까 염려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1일 무인 두 번째 기사. 풍천이 임광재가 와서 아뢰기를 신은 중해에 본시 양첩이 없습니다. 진천에 사는 전 죽산현감 민호이처럼 바로 한백년의 누이이며 공주를 수양으로 삼았으므로 지난해 겨울에 신이 민호의 처와 신의 소노 이구 비일구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신이 취하여 이 사중과 더불어 말하다가 이 일에 미쳐서 이르기를 그 종이 아름답고 예뻐서 함께 비록 희롱하더라도 내 마음에 싫지 않더라고 하였고 신의 말은 여기에 그쳤을 뿐이며 다리 말 안 봐도 없습니다. 신이 비록 첩을 삼았더라도 어찌 이 사준에게 다 말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라. 경은 상인이 아니다. 경의 첩이 심이 많아 첩할 즈음에 위법한 일도 또한 많았다. 그 양첩을 취하는 사상이 명백한데도 오히려 언유하고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경의 한 집안 노복이 아우로 체포되어 갇혔으니 경이 와서 사죄하기를 제가 가장으로서 이런 변을 초치하였으니 황공하에 대제합니다고 함이 마땅하거늘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미 잘못하였다. 이 모두가 내 살펴서 알지 못한 소치이다. 양첩의 일은 대비께서 다 아시는 바이고 명백하게 숨기기가 어려운데 경은 이미 대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신문을 봤는데 미쳤어도 또 어찌 두려워하지 않고서 사실 그대로 대답하지 않은가. 경이 양첩 때문에 유온 집에 간 것을 본 사람도 있으니 끝내 은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이 이제 만약 스스로 사실대로 말하면 수형자들은 모두 마땅히 방면될 것이다. 한창 심한 더위를 당하여 내가 어찌 사람을 형신하기를 좋아하겠는가. 진실로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경은 반드시 내가 부마인데 어찌 고신할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여 굳이 은휘하려 하겠지만 반드시 형문한 뒤에 수치스러워 복초하겠는가. 내가 평일에 경을 동기와 다름없이 대접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경은 어찌 나를 써버리는가. 그러니 경은 지건토록 하라 하였다. 임광재가 아뢰기를 신이 엎드려 상고를 드리는 만번 죽어도 후회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비회를 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본래 한미한 집안의 소아로서 위치함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그릇되게 천언을 입어 날로 용광을 가까이 한 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천권이 너무 지나자 항상 죽어도 은혜를 갚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때로는 혹조정에서 물러나 공주에게 이르기를 상은이 망극하니 입으로는 다 진술하기 어렵다 하고 혹은 계수하고 축수하기를 우리 주상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니 공주도 또한 초연히 감동함이 있어 해를 향하는 해바라기의 정성이 창창한 듯함이 있었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우리로 천청을 속이겠습니까? 아이고. 취첩한 일은 법과 희약할 점에 취중에 잘못 범한 것입니다. 위법한 일은 비록 신의 소위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장령을 두려워해서 무복한 것입니다. 신은 더위를 앓은 지 여러 해이며 올여름에도 여주로부터 돌아와서 늘 누운 채로 죽물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가변을 들은 이후로 더욱 한 잔의 물도 마실 수가 없어 골하에 대제하려고 했으나 촌보도 스스로 그럴 수가 없으며 국가에서도 변정하는 까닭으로 이제까지 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신이 죽을 땅에 이르지 못하여 추창하여 변정해서 아뢰지 못하였으니 신은 만번 죽어도 회하는 없습니다. 양첩의 일은 신의 소위가 아닙니다. 만일 소위가 있어 뒷날에 나타나면 신의 죄는 죽어도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신의 집 아이가 조작한 말에 연연한 것이며 또한 신의 불초함에 연유함이니 죄는 마땅히 감수하겠습니다. 유온의 집에 왕래한 일 또한 신의 집 앞이 귀금이 거짓으로 꾸며낸 말입니다. 전년에는 조모가 죽어 슬퍼한 나머지 밖의 일은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봄에 한번 유온의 집에 갔을 뿐인데 만일 본자가 있다면 신과 대면해서 시비를 바로잡으면 신의 소망입니다.
부마임을 믿고 고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신이 몽매함에도 헤아리지 못하는 바이니 어찌 이를 이치가 있겠습니까? 공주의 성품은 본디 화합하지 못하며 대의도 또한 간사하고 포악합니다. 신의 나이 14, 5세 때 남, 노, 여봉 모두가 치막을 받고 신에게 호소하였는데 신이 핵실한 즉 과연 증음이 있어 신은 즉시 대비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은 어리고 용렬하였고 대인은 용사한 까닭으로 도리어 신의 노를 죄 주었습니다. 그 뒤에 대의가 부부가 화합하며 형세가 용서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소비와 동모하여 신과 비, 옥금이 통관하였다고 공주에게 고하여 옥금을 나주에 내치었으니 이는 오로지 대의의 소위에 연연한 것입니다. 신의 집 병고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면 일이 모두 신에게 연유하였으니 만번 죽어도 회한이 없습니다. 아니 승지 권경우에게 전교하기를 임광재가 아뢰었던 일을 마땅히 일일이 써서 아뢰어라. 임광재의 말이 옳은가? 하자 권경우가 아뢰기라. 임광재는 부드한 말을 많이 발설하였습니다. 신이 어찌 임광재의 말이 그릇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수양은 자손이 없고 형제간에도 자손이 없을 때 동성 이성에 관계없이 3세 이전의 아이를 데려다가 길러 자기 성을 주어 양대로 삼는 경우와 양사자 할 목적이 아니고 왕족이나 귀족 등 신분이 높은 이의 자녀를 돌봐 거두는 경우가 있다. 여기는 후자의 경우였다. 아휴, 개수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합니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1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도성지 김은기가 의건부로부터 와서 본부 당상과 대관 등이 같이 의논한 말로 아뢰기를 임광재의 구사 숙지 도치는 반드시 양첨의 일을 알 것인데 여러 번 형신을 바꿔서도 사실 그대로 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리들의 마음은 임광재를 성상께서 소중하게 여기시어 수국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내 언위하려는 것이니 이제 만약 임광재를 같이 가두면 저들이 반드시 그 정상을 다 털어낼 것입니다. 또 이 사준의 말이 심히 분명하니 청컨대 임광재를 가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풍천을 오겨내리면 대비께서 이를 들으시고 즐겨 스스로 편안하시겠는가. 함부로 하여금 궁추함이 오를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1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유인홍이 와서 아뢰기를 경인은 이미 추국을 끝내고 유를 상고하여 주의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벌인 첩이 가장을 고발한 율이 없습니다. 만약 비율하면 죄줄만 하나 방납하는 일이 만약 무고라면 그 죄의 등급을 더할 것이니 청컨대 방납의 일을 추국하기를 마친 뒤에 아울러 죄주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불가하다. 비록 정률은 없더라도 비율하여 먼저 그 죄로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1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임금이 윤탕로를 경상도 전마로 삼고 말하기를 전마는 마땅히 말을 잘 보는 무신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1일 무인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예전지하기를 임광재는 양가의 딸을 첩으로 삼았으니 양첩이 있는 곳을 끝까지 추구하여 아뢰어라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2일 김이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유인홍이 와서 아뢰기를 경의의 일은 신의 뜻으로는 먼저 그 죄로 바로잡은 뒤에 무고를 논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고 비록 정률은 없더라도 또한 비율할 만한 까닭으로 상규를 듣고 물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부에서 모두 이르기를 비율하여 죄를 결정하는 일은 본부가 다만 의논하였을 뿐이지 반드시 아뢰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니 신이 본부의 뜻을 보건대 비록 명백히 말하지는 않았어도 반드시 신을 거르게 여긴 것이니 청컨대 비엄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의 대산 정경주 지비 민사근 장령 조달생 민희를 불러 물으니 그 말이 유인홍의 말과 대략 같았으므로 전교하기를 본부의 말도 잘못되지 않았고 유인홍의 비염도 또한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이 벌써 이와 같이 되었으니 형세가 서로 용납되지 못하겠다. 유인홍을 타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2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개성부 유스 홍흥이 와서 사언하니 전교하기를 수령의 불법을 경이 홀로 언의하지 아니하고 짓게 하였으니 재상의 채무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내가 바로 가상하게 여기니 경은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2일 김효 세 번째 기사 대산 정경조와 험남 남세담이 와서 아뢰기를 임광재의 사정이 애매하고 형을 받은 자가 매우 많습니다. 이와 같은 가뭄에는 기후가 또 바쁘고 백성의 원업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위간 영의정은 병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니 이와 같은 중대한 일에 한참 동안 걸석할 수 없습니다. 참건대 위간을 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2일 김효 네 번째 기사 사음부에 전지하기를 더건대 풍천위 임광재는 진천의 양가 딸을 첩으로 삼고 여주 농사로 내려갈 때에는 불러다 본다고 한다. 이른바 양첩이란 자는 누구의 딸이며 어느 때에 첩을 삼았으며 어느 곳에 두었는가. 노비가 공주를 모살하고 일이 발각되어 가치였으며 온 집안이 큰 병고를 당하였는데 임광재는 가장으로서 염려니 부끄러워하지 않고 허물을 이끌어 대제하지 않으니 지극히 무례하다. 또 제3 하문할 때에도 굳게 은희하고 말하지 않았으니 지금도 조금도 신자의 뜻이 없다. 공추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2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연필상을 위간으로 삼았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3일 경제인 첫 번째 기사 유구국사 천장 등이 하직하다.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3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마 도주에게 글을 보내기를 이제 온 유구국사 천장이 가지고 왔던 글에 전례에 어긋난 것이 하나만이 아니니 사신으로 믿어 대접할 수가 없었고 관대의 모든 일도 또한 감히 다 구례대로 따르지 못하였으니 오직 조량하시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3일 경진 세 번째 기사 이 쇠자를 자 헌대부 광양군으로 홍귀다를 자 헌대부 호조 판서로 박안성을 가선대부 병조 참판으로 김극금을 가선대부 한승부 조하윤으로 권경일을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신용기를 승이랑 수 사헌부 지평으로 송여회를 복렬대부 행 사헌부 지평으로 신종호를 가선대부 경기 관찰사로 노공필을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이칙을 자헌대부 행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4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원성이 와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이 그 업을 잃었고 지난해는 양전으로 민간이 소연하여 영로가 피폐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전말을 보내면 군사를 가리고 말을 모라 그 패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참건대 전말을 보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러나 마정도 매우 중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르기를 나라의 부강함을 물으면 말을 헤아려서 대답한다고 하였다. 전말을 보내지 않음의 편부를 마땅히 사복제조에게 물어보겠다 하였다. 이 원성이 다시 아뢰기를 만약에 전말을 보내면 고항하는 일에 혹 미비됨이 있을 것입니다. 백성의 생명을 구할함이 마정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에 마구간이 불타니 공자께서 묻기를 사람이 상하였느냐 하시고 말은 묻지 않으셨다. 내 어찌 말을 중히 여기고 백성이 굶주려 죽음을 경홀히 하겠는가. 그러나 전마도 또한 부득이한 일이니 마땅히 대신과 사복시 제조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4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기권찰사 이쇠자 도사 남세주가 와서 아뢰기를 신이 제 업으로 하여금 화곡의 상황을 신고하게 하였더니 인천부사가 보고하기를 화곡은 비록 먹을 만한 것도 조금은 있기는 하나 거의 다 말라주고 다시 소생할 수 없습니다. 청건대 거주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고왕할 물자를 예비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신은 이를 듣고 놀라고 두려워서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세감사로 하여금 독의 진상을 제외하게 하고 마당이 즉시 발생하여 제업을 순찰하면서 농사를 살펴보고 겸하여 수령의 말을 채집하여 황정을 대비함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 291권 성종 25년 6월 24일 신사 세번째 기사 도성직 김은기에게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에 서하군 임원준이 와서 아뢰기를 임광재는 이 사준과 친하게 사귀어 서로 왕래합니다. 이 사준은 또 대의의 아우의 딸을 취하여 첩을 삼았으니 임광재에게 양첩이 있고 없는 것은 이 사준이 반드시 알 것입니다고 했는데 이 사준을 국문하려고 생각한 까닭으로 이미 명하 이 사준을 가두었으니 경은 이 뜻을 알라 하였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5일 이모 첫번째 기사 유성이 직녀성에서 나와 서쪽의 심성으로 들어갔는데 형상이 주먹과 같았고 꼬리의 길이는 한 장 남짓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5일 이모 두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5일 이모 세번째 기사 승정원의 사례기를 신등은 임원준이 한문에 나아가 이 일을 아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원준은 탄핵을 받고 예고를 하였으니 벌써 잘못한 것입니다. 또 무릇 이를 아뢰면 반드시 성정원에 하고 사관으로 하여금 참청하게 한다는 법이 이미 있는데 스스로 그 부정함을 알면서 사사로이 아뢰었으니 또한 잘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광재가 양첩이 있고 없음을 반드시 먼저 알았을 것이니 사실 그대로 고함이 마땅하거늘 이 사준에게 돌렸으니 이것은 반드시 이 사준이 진천의 첩에 대해 고하였음을 혐의하여 치해하고자 도모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잘못은 지극히 간사하니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임원준이 사사로이 한문에서 아랜 것은 나 또한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재상의 잘못이니 일마다 허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임광재에게 양첩이 있고 없음을 사람들은 반드시 임원준이 모를 리 없다고 하나 혹 알지 못할 이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준을 보복하고자 도모하여 이와 같이 아뢰었다고 말하나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사준은 임광재와 서로 안지가 오래되었으니 양첩의 일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흔이 추문당하자 일이 발각되어 주의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몰래 동료를 사주하여 고발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대개 이 사준과 한흔은 임광재와 더불어 문경지교를 맺고서 엄난한 일을 자행하였으니 만약 공추하면 양첩의 일은 끝내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또 아뢰기를 임원준이 아랜 자취로서 본다면 이 사준에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 명백합니다. 마음 씀씀이 하고 거짓되고 간사하여 대신의 채무를 잃었으니 추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임원준은 공신이며 노재상이다. 지금 이미 전이감의 사건으로 바이어로 국문을 받고 있으니 다시 국문할 수는 없다 하였다. 문경지교는 죽고 살기를 같이하여 목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친한 사기입니다. 또는 그런 벌을 말한다. 아이고.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5일 이모 네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민희가 와서 아뢰기를 한성부로 하여금 임광재의 양첩을 구득하게 하니 도성안이 소요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자수하라는 명을 내리심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자수한 자는 죄가 없으나 숨었다가 뒤에 나타난 자는 아울러 그 전린도 크게 법으로 처치하시면 자연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그대 말이 옳다. 구득하게 한 것은 풍천을 죄해 주려고 함이 아니며 또한 양첩을 죄해 주려고 함도 아니다. 듣건대 양첩이 도승에 있다고 하는 까닭에 구득하게 한 것뿐이다. 자수한 자이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다만 대수 인원으로서 고한 자는 논상하고 숨겨두고 고하지 않는 자를 취재하느니라 방을 걸어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5일 이모 다섯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임광재의 양첩을 업으로 하여금 출세하게 하면 임광재에게 죄를 더하려고 함이 아니며 또한 양첩에게 죄를 더하려고 함이 아니다. 다만 양첩을 얻어서 그 사악함을 알려고 할 뿐인데 무지한 소민이 국가의 본의를 알지 못하고 굳이 언의하여 고하지 않는다. 이제 대수 인원과 모든 양인으로서 형고한 자는 상직하고 천인은 면포를 주겠으며 정상을 알고도 감추고 숨겨둔 자는 양인과 천인을 물론하고 정가사변시키겠다. 대수 인원으로서 알고도 고하지 않은 자와 전린
관령은 제서 유의 율로 논할 것을 한성부로 하여금 방을 걸어 알리게 하여 여항의 소민으로 하여금 두루 알지 못하며 얻게 효유하라. 또 이 뜻을 가지고 경기 충청도 강원도 황해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라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5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전마의 편부를 의논하기 아니 윤필상은 의논하기라. 제도의 농사를 신이 상세히 알지 못하나 경기 충청도 황해도는 한재가 심하여 흉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자를 보내어 살펴야 할 것이니 전마는 보내지 마소서. 그 나머지 돈은 마정이 매우 크니 어찌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한치영 이계동은 의논하기라. 경기는 실롱하였으니 비록 전말을 정지하여도 오히려 가하겠지만 파도는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금년은 한재가 심하니 우선 전말을 정지하소서 하고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경기는 한해가 심하고 또 요요의 제도에 배가 되며 풍경을 알 수 없으니 우선 전말을 정지함이 편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도라면 제도의 계문을 기다려서 시행하소서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금년의 한재는 예전보다 심합니다. 이제 바야로 구민할 겨를도 없는데 어찌 전마에 급급하겠습니까? 1년을 점검하지 않아도 마정에 손실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윤효소는 의논하기를 요사이 들으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의 높고 건조한 전지는 혹 타서 마르는 데 이르렀다고 합니다. 제도가 모두 그렇다면 구황할 여러 일들은 마땅히 급히 처리해야 할 것이니 전만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제도의 농사를 속히 방문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팔도가 모두 흉년도로 백성이 굶주린다면 정지함이 마땅하지만 금년은 그렇지 아니하다. 마정은 대사이니 내 생각으로는 보내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승정원에서 또한 의논하여 아뢰기를 경기는 한재가 심하니 진실로 정지함이 마땅하나 전라도 경상도와 양계의 경우는 화곡이 무성하니 풍년을 점칠 만합니다. 하지만 충청도 천안 이산과 황해도 해주 등지는 농사가 풍덩하지 못하였으니 오직 이 양도만을 다시 살펴서 시행함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아직은 제도의 풍흉을 나누지 않음이 마땅하다. 전마 여러 일은 미리 먼저 상의함이 마땅하며 그 보내고 보내지 않으면 그때 가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 뜻을 가지고 대간에게 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5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오늘 아침에 소나기가 내려 골정이 졌고 날씨도 더우니 재상도 또한 혹 실화할까 한다. 그러니 중궁 하례는 정침시키고 단지 표리만을 올려라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중궁의 탄일이다. 하례를 정지하니 의정부 6조에서 표리를 올리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임금이 인광제의 갑이 동질금의 초사를 의금부에 내렸다. 그 초사에 이르기를 하루는 풍천이가 신별실에 있는데 춘대가 유온의 마을로 와서 말하기를 아지 쑥이 우리 집에 왔으니 주공께서 와서 그 말을 들으시면 옳겠습니다 하고 하니 풍천이가 춘대로 하여금 그 사람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어 사모와 각대를 갖춘 조사가 와서 풍천이에게 말하기를 누이가 몹시 불안해하니 바로 태기가 있음이 아닌가 하오 하니 풍천이가 이르기를 본에 어떤 약은 벌써 마셨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미 복용하였는데도 병은 오히려 나지 않았으니 여의로 하여금 진찰하여 보려고 하오라고 하였습니다. 풍천이가 이르기를 마땅히 여의를 보내리라 하고 이어서 구사 숙지로 하여금 문신하게 하고 저는 조사를 따라서 그 들어가는 것을 보니 바로 송침교의 정승댁 동구 끝의 금은 문짝집이었습니다 하였으므로 그대로 전교하기라. 듣건대 아지라는 자는 고 현감 양답의 첩딸이며 각대를 한 조사는 바로 그 아지의 의부 강심이라고 하니 속히 분간하여 정상을 아뢰님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양답의 첩인 수비의 딸 전근과 직장 강심을 체포하여 국문하니 수비의 공초에 말하기를 딸 전근은 본시 남에게 시집가지 않았는데 덕진군 수안군 무풍정이 모두 사람을 시켜 구원하여 이미 무풍정에게 시집가기를 허락하였으니 풍천 위하는 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의금부에서 무풍정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명하여 조합의 승지 강귀손에게 도승지 김은기에게 가서 말하게 하기를 이 옥사가 일어난 지 오래되었다. 수비가 풍천이와 혼인을 도모한 사상을 언위하고자 해서 수안군 등과 상응하여 이와 같이 꾸며낸 것인가? 풍천이가 선취하였음을 수안군 등이 알지 못하고서 혼인을 도모한 것인가? 알 수는 없으나 그 근본은 버리고 그 지연만을 취하여 종친과 혼인을 도모하였음을 가리켜서 풍천이가 관여하지 않은 것 같이 하는 것이니 그대는 신자로서 풍천이만을 돕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음이 옳겠는가? 내가 친히 국문할 수 없어 위관과 근부, 대관을 정하여 그대들에게 취국하게 하였는데 이와 같이 취국하니 비록 그대라 할지라도 그 목을 매어 내리지 못할 줄 아는가? 비록 근부 당상이라 하더라도 모조리 갈아치우고 다른 관원을 명하여 취국하게 하지 못할 줄 아는가? 어찌 이와 같이 하는가? 또 문사 낭청이 어질지 못한 까닭으로 곡물이 소우하여 실정을 알아낼 수 없었을 뿐이다. 어찌 당상의 허물이겠는가? 항쇠하고 취초하여 왔어야 옳았다. 가낭청, 김수동, 박은년 등을 모두 하옥하라 하였는데 얼마 지난 후 석방하였다. 위관, 윤필상, 금부당상, 이철견, 이계동, 박건, 최수, 대선, 정경조, 도승지, 김은기, 헌납, 남세담이 모두 와서 대죄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잘못하였으니 내가 말할 것이 없다. 위관 및 건부당상과 대관, 승지 등을 정하여 잡치하였으되 풍천의 첩이 있는데도 얻지 못하였으니 만약 영명한 임금이었다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실로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경등은 이미 잘못한 것이 없으니 어찌 되지할 것이 있겠는가. 내가 평일에 풍천을 후대하였더니 어찌 엄란한 행동을 저지르며 이처럼 심한 지경에 이를 줄을 알았겠는가. 내가 비상의 이 일에 있어서 풍천이 참여해 알았다고 이럴 수는 없으나 그 권한을 궁구하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일찍이 풍천에게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이제 양첩을 찾으려는 것은 풍천에게 죄주고자 함이 아니며 양첩에게 죄주고자 함도 아니다. 끝까지 죄인을 찾아서 추국하려는 것뿐이다. 종친과 선약하였는데 풍천이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 혼인을 의논한 선우는 알 수 없으나 다만 풍천의 위인을 보건대 남편이 있는 여자까지도 통과하였으니 종친과 약혼하였다고 하여 풍천이 취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풍천의 첩은 사람이 본 자가 있을 것이니 그를 대지시켜 보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아이고.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일본 국왕 원국 등이 하직하니 그 답서에 이르기를 삼가 일본 국왕 전하께 답장을 드립니다. 바닷길이 멀어서 전사의 관찰 후 최후가 청료하심을 살피었고 이나에 좋은 선물을 받았으니 위안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귀국의 사계가 올 때에 항상 그 관대를 융숭하게 하여 예로서 저보하였고 성신하게 오래도록 인호를 돈독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온 사신은 한가 사사로운 청탁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과인이 연위하는 날을 당하여 거절하고서 나오지 않았고 얼굴에 분한 빛을 띠고 말을 거치게 하였으니 이웃나라의 무례함이 이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동철의 값은 3색으로 나눠주는 것이 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음이겠습니까? 황금, 주홍은 아울러 사물을 함으로 이미 영칙한 조문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고 법이 있으면 귀국도 같은 바인데 이로써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그 조급한 노여움을 발하니 어찌 사방의 사신으로 가서 군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라고 이르겠습니까? 비록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채통을 잃은 것이니 두 나라의 수에 어찌 허염이가 있겠습니까? 보이신 바 묘승사 조연의 수용은 회사에게 붙여보내며 또 토의를 가지고 아울러 별폭에 기록하니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오직 때에 순하에 진중하시기 바라며 드릴 말씀은 많으나 다하지 못합니다. 하였는데 그 별표에 백세면주 10피, 백세저포 10피, 흑세마포 10피, 인삼 100건, 표피 5장, 호피 5장, 잡채화승 10장, 만화승 10장, 만화방승 10장, 표피심, 호피변, 녹비리, 좌자 14, 남사피, 심령, 대요발 14, 중요발 14, 유쟁 14, 중경 14, 온판 14, 벚고 1면, 납촉 100병, 해송자 500건, 청밀 20두, 후지 10건, 조연, 면주 300필, 면포 300필, 정포 40필이었다. 아이고.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7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사인 이수원으로 하여금 와서 아래게 하기를 임광재의 양첩을 추구하여 알아내는 연고로 전지를 내리시고 간략히 이르시기를 실정을 알고서도 감추고 숨겨둔 자는 양천을 물론하고 정가사변하고 알고서 고하지 않는 자는 전림과 관령을 제서 유의율로 둬서 논단한다고 하셨는데 신등이 생각하기에는 이는 국가에 간관할 일이 아니니 상벌의 법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이는 비록 작은 일이나 소민이 국가에서 주문할 때 사실대로 고하지 않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정성은 장차 추국하지 않고서 그냥 두려고 하였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오부성지 강기손이 아뢰기를 일본 국서를 개서하려고 승문원 관원을 불렀는데 오랫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교린의 문수는 일이 중대한데 관계됨에도 완만함이 이와 같으니 또한 엄하게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행수 장무를 파출하라 하였다. 행수 장무는 수석 장무관이다. 장무관은 각 관하의 장관 밑에 직접 사무를 주관하는 관원이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7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또 사인 이수원으로 하여금 와서 아래게 하기를 임광재의 첩을 구득함은 국가에 관계되지 않는데 상부를 너무 남용하는 까닭으로 아랜 것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승이 말하는 상벌이 과중하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일이 비록 작으나 그 실상은 크다. 양첩이 이 일은 사상이 명백하고 또 보았다는 자가 있는데 한 사람도 말하는 자가 없고 오히려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으니 내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근본은 진실로 헛되이 설치한 것이다. 내가 옥으로 하여금 추세하게 하여 소요스러운 표단이 있었기에 민희가 와서 말한 까닭으로 내가 그대로 따르고 이 상벌의 경량을 세웠는데 과정하다고 이러는 것은 무엇인가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7일 갑신 다섯 번째 기사 주석 권조 내관 김자원을 보내어 의건부의 형옥을 적간하여 아뢰게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7일 갑신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하는 이사준 강심 숙지를 어찌하여 같은 곳에 가두게 하였는가. 이 사준과 풍초는 취나게 사기였고 강심은 임광재의 첩의 아비가 되고 숙지는 패백을 가지고 왕래한 자인데 어찌하여 같이 가두었는가 하니 의건부 당상 이철경 이계동 박건 최수 도승기 김은기가 모두 와서 대제하였다. 전교하기를 경등의 일은 내가 그러다고 생각한다. 같이 갇힌 사람은 반드시 상통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즉시 나누어 가두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에는 두 번 큰 옥사가 일어나 전후로 체포되어 계류된 자가 100인에 가까웠다. 유사 승지가 엄중하게 고력하기에 힘써 죽는 자가 잇따랐으나 곧 병으로 아뢰었다. 용형의 참혹함은 임금이 즉위한 이후로부터 있지 않던 것이었다 하였다. 아이고야. 옥사를 이름하니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7일 갑신 일곱 번째 기사 사관원의 전지하기를 당일 의금부의 문 밖에 있는 인가에서 소를 잡다가 중관에게 잡혔다. 관부의 곁에서 방잠이 이와 같으면 반드시 회사에서 능히 교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형저 헌부의 관리를 금문하라 하였다. 계속 금문이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7일 갑신 여덟 번째 기사 중부 견평방의 민가에서 세 발 달린 닭이 나왔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8일 얼류 첫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헌부관원이 이제 주문을 받았으니 간원은 속히 채차함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정경조 등은 언관으로 있으면서 말할 만한 것은 말하지 않고 그 말한 것은 국가의 대체에 합당하지 않았는데 이에 이르러 소 잡는 것을 능히 금하지 못하여 체임을 당하였으니 그 직책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히 쾌하게 여겼다 하였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8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신종호가 하직하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8일 얼리후 세 번째 기사. 사인 이수언이 정부의 의논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신등은 일이 진실로 큼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임광재의 첩을 구득하려는데 상불의 전이 너무 중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감히 아뢰었던 것뿐입니다. 임금이 주서 한 형륜을 보내어 정승 등에게 전교하기를 정승은 상불이 과중하다고 하나 노비가 공주를 모살하면 교화의 관계가 있으니 내가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한다. 경등은 지위가 공고에 있으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 섭리하여 홍화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양첩을 구독하려는 것은 죄 주고자 함이 아니다. 풍천의 노예가 모두 풍천에게 아바하여 공주를 해하려고 하니 만약 양첩을 구독하면 모해한 사상이 명백하여 실정을 알아내기가 매우 쉬울 것인데 정승이 그 일의 큼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면 무엇 때문인가? 다시 물어서 아뢰어라 하였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8일 얼리후 네 번째 기사. 승지 한사문을 건부에 보내어 강심에게 전교하기라. 임금이 묻는데도 너가 사실 그대로 고하지 않으니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너가 주의를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냐? 부마로 사위를 삼음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고략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어느 때에 사위를 삼았느냐? 사실대로 말하면 죄가 없을 것이다. 서민도 오히려 기망할 수 없는데 더구나 조관이겠느냐? 하니 강심이 대답하기를 신이 수비에게 들으니 공주의 유모가 지난 3월에 사람을 시켜 종검을 불렀는데 그 집에 이르러 풍천이와 통관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또 수비를 문초하자 수비는 처음엔 언위하였다. 그런데 한사문이 강심의 말로 질문하니 수비, 종검 또한 모두 복초하였다.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8일 얼리후 다섯 번째 기사. 노사신 한채영 정문영 유지 윤효 손이와 사례기를 신등은 처음에 풍천의 양첩을 구독하는데 상벌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뢰었을 따름이고 그 사실이 옥사에 관계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정교하신 말씀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았으니 신등은 황공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이 작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큰 것임을 정승은 알고서 말하는가 알지 못하고서 말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상벌이 과중하다고 하는가 하였다.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8일 얼리후 여섯 번째 기사. 위관과 의금부 당상이 아뢰기를 임광재의 양첩은 사상이 명백하고 패백의 물건도 또한 보았는데 임광재는 하문하실 때 사실 그대로 대답하지 않으니 청컨대 나치하여 추국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종금, 수비, 강심이 승복한 초사를 근거하여 헌부로 하여금 궁추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8일 얼리후 일곱 번째 기사. 채수를 가선대부 호조 참판으로 이 집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김유를 복렬대부 수 사헌부 집이로 이순명을 조산대부 수 사헌부 장령으로 유빈을 통덕랑 수 사헌부 장령으로 정경조를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도승지 김은기에게 전교하기를 강심은 하문할 때 곧 사실 그대로 대답하였다. 인구는 실신할 수 없으니 강심을 방면토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임광재가 지난 3월 초에 대의로 하여금 종금을 불러오게 하고는 더불어 통관하였다. 그리고 자주 서로 왕래하며 필단, 사란, 면포, 면주를 패백으로 하여 함에 담아 종금의 집에 보내었다. 또 종금이 득병하자 구사, 숙지로 하여금 약을 주어 문신하게 하였고 또 석금으로 하여금 면포 두 필을 주어 보내어 약을 사는 자금으로 삼게 하였다. 일이 이미 이와 같은데 전에 하문을 받고도 사실대로 아뢰지 아니하였. 특히 신자의 예가 없으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소위전 사성 조수자가 하직하면서 서계를 예조낭청에게 바치기를 답사의 값이 예전보다 반으로 줄어들었으니 비록 본국에 돌아가더라도 또한 죽음을 당할 것이니 내가 차라리 이 땅에서 죽겠습니다. 이제 서계를 바쳐 전하에게 주달한 뒤에 마땅히 향연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니 정녕
황육운이 불과하다고 제삼 효유하였으나 오히려 듣지 않았다. 주하버승기 강기순이 서계를 가지고 들어와 아련히 전개하기를 이제 서계를 보건대 해독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으며 대개는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경솔하게 변경하여 후패를 끼칠 수는 없다 하고 확유문으로 하여금 효유하게 하기를 너희 서계를 받으면 마땅하지 못하나 너희들이 굳이 청하는 까닭을 받는다. 하지만 마땅히 당상과 의논하여 아뢰겠으니 너는 나아가 먹으라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291권 성종 25년 6월 29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성절의 망골례는 진실로 정지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의 서정이 다 낫지 않았으니 만약 억지로 하게 되면 혹 다시 일어날까 두려우니 그것을 정침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일 성종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 원성이와 사례기를 유비는 2조 중량으로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 성진씨께 장령을 삼으면 매우 불가합니다. 청가대 유빈의 직을 고치고 아울러 2조 관리를 공문하소서. 또 김율은 전자의 장령이 되었으나 한묵하였다여 체임을 당하였는데 이제 지비를 제수한 불가하니 청가대 개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유빈의 일은 이미 숙계하여 하였으며 김율의 일은 벌써 지나내리니 추론하면 옳지 못한데 대가는 어찌 이다지도 말을 많이 하는가. 만일 이 일의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걸핏하면 반드시 이를 말한다면 말이 아무리 많더라도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그러나 마땅히 대신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이 원성이 다시 하라기를 전자의 정석견 그 숙소는 모두 2조 차량으로 지평을 삼다가 대간이 논박하여 개정하였으니 청건대 전례를 따르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처음에 김수동, 반우영, 권주 등을 의망하였기에 내가 이르기를 김수동은 이미 장령을 격려하여 지금 필선이 되었는데 세자의 학문이 아직 해박하게 통하지 못하였으니 김수동은 시강에 합당하고 반우영은 사유에 우수하나 언책에는 부족하며 권주는 내가 언관에 합당한지 알지 못하나 또 이제 대마도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니 대간의 임무는 오래 비워둠이 마땅하지 못한 까닭으로 다시 이조로 하여금 산망에 구애하지 말고 다수를 의망하도록 하라 하였더니 유빈도 또한 끼이게 되었다. 내가 일찍이 유빈의 사람됨을 아는 까닭으로 특별히 제수한 것뿐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1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송여해가와 싸르기를 장령 이순명은 한미한 집안에서 시작하여 등재하게 되자 조강지처를 벌였으니 이는 경박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대간에 합당하지 못하니 청가들께 자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에 우구지하에서 기용된 자가 있었는데 어찌 미천하다 하여 등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처를 버린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까닭이 있지 않은데도 버렸겠는가 하였다. 송여해가 아뢰기를 그 처의 허물이 있는 여부는 알지 못하나 이 수명이 궁할 때 지체가 맞는 처에게 장가들었다가 영달하면서 버렸으니 무리가 모두 경박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까닭으로 감히 아랠 뿐입니다. 그 처를 바꾼 까닭은 이 수명에게 물으면 알 것입니다. 하니 명하여 사관원에 물어서 아뢰게 하였다. 우구지안에서 기용된 자는 춘추시대 백리현은 초나라 비 땅의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진나라 목공이 어질다는 소문 듣고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의리할 데가 없으므로 스스로 진나라 사람에게 팔려가서 천한 사람이 있는 옷을 입고 서먹이는 일을 하였다. 1년이 지나 목공이 그를 알아보고 백성의 윗자리에다 기용한 고사이다. 성조실록 292권 성종 25년 7월 2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김율이 지비에 합당한가 아는가를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김율이 전에 대관이 되었다가 한몫하였다는 것으로 채차를 당하였으니 개정함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신등은 김율의 사람됨을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모두 강명하고 사물에 정통하다고 말합니다. 무릇 사람의 어묵과 동정이 어찌 다 의리에 합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승인이 아니면 잘못이 있음을 면하지 못하니 간원에서 일어난 한몫이라 하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시의 일을 가지고 종신토를 이와 같다고 이름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 이 원성이 아닌 것과 같이 하면 제왕이 사람을 쓰는 대의가 아닙니다 하고, 한치영은 의논하기를 간언에서 아랜대로 하심 마땅합니다 하고, 정문형은 의논하기를 대개 대간이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일시의 의논에서 나옴이니 한때 이로써 종신의 누를 삼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유진은 의논하기를 김유의 사람됨은 당근하여 잘못 인망이 있습니다. 다만 전에 한몫하였다여 채차를 당하였다가 이제 다시 대관이 되었으면 과연 간원에서 아랜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러나 성인도 또한 허물이 없을 수 없는데 더구나 중인 이하이겠습니까? 혹 개과하는 이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윤효선은 의논하기를 김율은 후진이기에 일찍이 서로 알지 못하나 신이 한성 좌윤이 되었을 때 김율은 서윤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상명하고 강개하여 법률와 달랐으니 한때의 잘못으로 종신의 누를 삼으면 마땅하지 못합니다 하니, 노사신의 의논을 따르고 간언에게 전교하기를 김율이 비록 한묵하였다는 이름은 있더라도 그 사람은 쓸만하다. 또 한때의 잘못을 가지고 매양 논박하면 불가하다 하였다.